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림 형제의 유명한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어른이 되어 다시 듣는 이 이야기 속에는 생각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함께 들어보시죠. 헨젤과 그레텔. 옛날 옛적 큰 숲 근처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 헨젤과 그레텔과 함께였죠.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해서 어느 날 밤 계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내일 아침 아이들을 숲 깊은 곳에 데려가서 두고 옵시다. 그들은 길을 찾지 못할 거예요. 나무꾼은 차마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아내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파 잠들지 못한 헨젤이 이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헨젤은 조용히 밖으로 나가 달빛에 반짝이는 하얀 조약돌을 주머니 가득 주워 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족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헨젤은 걸어가면서 주머니 속 조약돌을 하나씩 떨어뜨렸죠. 깊은 숲속에서 아버지는 불을 피워주고는 여기서 쉬고 있거라. 우리가 나무를 다 베면 데리러 올게. 라고 말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늦자 그레텔은 울기 시작했지만 헨젤은 위로했습니다. 달이 뜨면 길을 찾을 수 있어. 달빛이 비추자 헨젤이 떨어뜨린 하얀 조약돌들이 반짝이며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그 길을 따라 밤새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했지만 계모는 화를 냈습니다. 며칠 후 먹을 것이 더욱 떨어지자 계모는 다시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헨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헨젤은 조약돌 대신 아침에 받은 빵 조각을 조금씩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숲속의 새들이 빵 부스러기를 모두 먹어버려서 아이들은 이번에는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헤매던 아이들은 배고픔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하얀 새 한 마리가 나타나 아름답게 노래하며 앞장서 날아갔습니다. 새를 따라가자 놀라운 집이 나타났습니다. 벽은 빵으로, 지붕은 과자로, 창문은 투명한 설탕으로 만들어진 집이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집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물어물 쩝쩝쩝, 누가 내 집을 먹고 있지? 아이들이 바람이에요. 하늘의 바람이라고 대답하며 계속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지팡이를 짚은 늙은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깜짝 놀랐지만 할머니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귀여운 것들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들어와서 맛있는 것 먹고 편히 쉬렴. 할머니는 우유, 팬케이크, 사과, 견과류를 대접했고 폭신한 침대에 재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함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실 아이들을 잡아먹는 사악한 마녀였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마녀는 헨젤을 작은 우리에 가두고 그레텔을 하늘처럼 불었습니다. 내 오빠를 살찌워서 먹을 거야. 매일 아침 마녀는 헨젤 손가락을 내밀어봐. 얼마나 살이 쪘나 보자. 라고 말했지만 영리한 헨젤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마녀를 속이려고 작은 뼈를 내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헨젤이 살이 찌지 않자 마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큰 화덕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레텔, 화덕 안으로 들어가서 불이 잘 붙었는지 봐라. 라고 마녀가 명령했습니다. 마녀는 그레텔까지 화덕에 밀어넣어 구워 먹을 속셈이었죠. 하지만 그레텔도 마녀의 속셈을 눈치챘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보여주실래요? 마녀가 머리를 화덕 안으로 들이밀자 그레텔은 있는 힘껏 마녀를 밀어넣고 철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마녀는 끔찍하게 비명을 지르다가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레텔은 곧장 달려가 헨젤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자유야. 마녀가 죽었어. 두 아이는 기쁨에 껴안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죠. 마녀의 집 곳곳에서 진주와 보석이 가득 담긴 상자들을 발견한 아이들은 주머니에 가득 담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숲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한참을 걷다가 커다란 강이 나타났습니다. 다리도 배도 없었죠. 그때 하얀 오리 한 마리가 헤엄쳐 왔습니다.
그레텔이 정중히 부탁하자 오리는 한 명씩 등에 태워 강을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강을 건너 한참을 걷자 숲의 풍경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집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버린 후 단 하루도 편히 지내지 못했습니다. 계모는 이미 죽고 없었죠. 아이들을 본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헨젤이 주머니에서 진주와 보석을 쏟아내자 그레텔도 앞치마에서 더 많은 보석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고난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작가의 의도. 자, 여러분, 이 동화를 다시 들으시니 어떠셨나요? 그림 형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의미는 여러 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들의 성장과 자립입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부모에게 버려지는 극한 상황에서도 지혜와 용기로 스스로를 구해냅니다. 조약돌을 주워드는 헨젤의 계획성, 마녀를 물리치는 그레텔의 기지는 어린아이가 어른의 보호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빈곤이라는 사회적 현실입니다. 이 동화가 쓰인 19세기 유럽에서는 실제로 기근 때문에 아이들을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림 형제는 이런 가혹한 현실을 동화로 담아내면서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셋째,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는 마녀의 과자집은 달콤한 유혹의 위험성을 상징합니다. 아이들은 외형에 속지 않고 진짜 위험을 간파하고 이겨냅니다. 넷째, 가족의 의미입니다. 계모는 아이들을 버리려 하지만 혈육인 아버지는 끝까지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들이 돌아와 진정한 가족의 재결합이 이루어집니다. 물질적 풍요, 보석도 함께 가져오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협력과 상호 보완입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각자의 강점으로 서로를 보완합니다. 오빠는 계획을 세우고 동생은 결정적 순간에 행동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이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단순히 무서운 마녀 이야기로 들렸던 이 동화가 어른이 되어 다시 들으니 삶의 여러 진실을 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헨젤과 그레텔 함께 읽어주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